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래간만이라고 말은 했지만 가장 최근 영상이 4일 전인 거를 보면은 오래간만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왠지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매우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올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학 시간 네이선 글레이저라는 미국의 사회학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셨고 1923년에 출생해서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향년 95세까지 살다 가셨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동안에 이 민족과 인종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연구에 거의 이제 몸바쳐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이 글레이저 교수님은 유대계 이민자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하버드 대학으로 가셔서 교편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게 신보수주의 잡지 이름이 퍼블릭 인터레스트, 굳이 뭐 직역을 하자면 뭐 공공의 관심 이런 거겠죠. 이 신보수주의 잡지에 편집도 맡아서 하십니다. 편집 일을 하신 거죠. 하버드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이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는 상원 하원으로 의회가 나뉘어져 있죠. 그 중에 이제 상원 의원 중에서 모이니안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책을 같이 씁니다. 공저. 어떤 책이냐? 바로 인종의 도가니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같이 내게 되십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에스니시티,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에스니시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스니시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글레이저 교수님이 얘기했던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만 해도 이 멜팅팟이라는 용어를 이제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단어로서 이 미국 사회를 지칭하는 표현이었고 바로 인종의 도가니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는 워낙 많은 집단, 워낙 많은 어떤 이해관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얽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인종의 도가니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해서 나온 말인데 글레이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비유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문화라는 것은 섞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녹는 일은 없다라고 보신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문화가 한 공간에서 이제 각각의 민족에 의해서 공존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종의 도가니라는 이 멜팅팟이라는 용어가 뭔가 비유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글레이저 교수님은 멜팅팟이라는 용어보다도 샐러드볼 들어보셨죠? 이 샐러드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멜팅팟에서 샐러드볼로 넘어갈 때 이 샐러드볼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멜팅팟이 왜 비유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레이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에스니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니시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에스니시티의 정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뭔가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귀속 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문화를 지닌 집단이나 이런 집단의 존재, 그리고 그러한 집단이 갖고 있는 성질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에스니시티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국가, 사회를 구성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가? 동질적이지 않다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면서 구성자들, 사회의 구성자들이면서 귀속의식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에스닉 그룹이라는 말로 글레이저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스닉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에스닉 그룹이 수많은 에스닉 그룹이 존재하네 라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에스닉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귀속의식과 문화적인 각각 성질,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성질들을 바로 에스니시티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기준으로서 인종에 의해서, 국적에 의해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 흑, 황 이런 식으로 국적 뭐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뭐 국적에 따라서 국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종에 따라서 뭐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이라고 부르는데 에스니시티는 이러한 단순한 차원의 구분을 초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든가 습관, 종교 등 이러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이런 단일적인 구분을 넘어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집단, 그래서 주관성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관성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러한 집단,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성질들, 이런 것들을 에스니시티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는 지역 간 이동이 아주 빈번해요. 그 원인이 뭐 피난이라든지 망명, 이민 되게 다양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와 나라, 그죠?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은 결국 사람들이 왕래함으로써 많은 국가와 다민족 국가가 되게 됩니다. 다민족 국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죠? 오늘날이.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에스니시티라는 개념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우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개인을 놓고 보면 한 인간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국적은 미국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종은 동양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아. 근데 실질적으로 에스니시티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에스니시티의 정의에 맞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 쉽게 인종과 국적에 따른 구분을 초월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니시티는 이런 단순한 단일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문화적 구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종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어도 있었죠. 습관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거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하나의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틀로서, 그죠? 그 기준으로서, 그 집단으로서 우리가 에스니시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구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포괄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넘어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초월적 느낌으로써 에스니시티는 결국 한 개인을 한국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예, E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사회가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차원이 상당히 짙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경계는 훨씬 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던가 다문화주의가 이야기되고 언급되는 것도 결국에는 에스니시티라는 이 개념이 널리 그리고 멀리 깊게 침투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고 다종류의 사람들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멜팅 팟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뭐가 적합하다? 샐러드 볼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글레이저 교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글레이저 교수님과 샐러드 볼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이 어떤 에스니시티라는 개념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